항상 정부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 계약직도 아닌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하늘이가 죽지 않아도 누군가 타겟은 됐을 거고, 하늘이가 어제 살았다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하늘이 꿈이 장원영입니다. 동생이 뽀로로를 보고 싶어도 무조건 장원영을 봐야 된다면서 모든 물품과 선물들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브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학교에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고 하늘이 동생이 2월 9일 날 생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줍니까? 2월 8일은 할머니 생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종교에 상관하지 않고 하늘이가 천국에서 뛰어놀 수 있게 10초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는 월수목 학원을 갑니다. 1시까지는 선유초등학교 1학년 2반에서 정규 수업을 하고 약 1시 이후에 돌봄교실 2학년 3반으로 올라가서 돌봄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4시 40분에 미술학원에서 픽업을 오고요. 하늘이 동생이 같은 학교 병설 유치원이어서 둘이 같이 미술학원을 갑니다. 현재 선유초등학교 시스템은 선생님들의 확인 절차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데려가는 사람이 방명록만 쓰고 초인종만 눌러서 애를 콜하면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늘이 말로는 3시 40분경에 돌봄에 있는 아이들이 99% 정도 학원 및 집으로 귀가를 하고요. 4시 20분까지는 친구 1명과 돌봄에 있다고 했습니다. 4시 40분 학원이 오기 전까지 약 2~30분가량 하늘이랑 돌봄 선생님 단 둘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하늘이 연락이 되냐라고 물어봤고요. 학원 실장님이 콜을 했는데 하늘이가 10분가량 안 내려오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랑 통화를 했고요. 하늘이는 약 10분 이상 정도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위치 추적, 알람, 실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하늘이한테 깔아놔서 학원 측과 얘기한 이후에 그 어플을 통해서 하늘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요. 그 시각은 약 4시 50분 정도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이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핸드폰으로 제가 알람을 계속 울리면 하늘이가 매너 모드든 무음이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종료하는 소리, 하늘이 핸드폰 진동이 울리는 소리가 1시간가량 들렸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 와이프,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경찰관님들 이 학교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경찰관님들이 하늘이 신호가 옆에 아파트인 어반힐스 502동에서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부 인원들은 어반힐스 수색을 했고요. 수색하는 와중에 제가 경찰관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가 무조건 실내입니다.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어반힐스를 수사하셨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학교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전력질주해서 학교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여성한테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 애기 있어요? 그 여자분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시청각실이니까 빨리 와라 라고 해서 경찰관들을 대동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셨을 때는 문이 안 잠겨 있는 상태여서 문을 열었고요. 너무 깜깜한 비품 창고다 보니까 어머니가 플래시를 켜서 보니까 아이의 가방과 물통을 확인하고 그 여자가 피범벅이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막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고요. 그 후에 경찰관들이 하늘이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보지 말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119가 도착하고 건영대병원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생체 리듬에 전혀 반응이 없어서 하늘이는 어제 저녁 6시 35분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 계약직도 아닌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군데에 칼을 찔렸고, 저항을 한 흔적으로 있는 것 같은 게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돌봄 선생님과 하늘이는 1대1이었던 상황입니다. 당장 문 앞으로 고개만 내밀어서 잘 가만 했으면 저에겐 죽지 않았습니다. 또 하늘이는 만약에 어제 죽지 않았더라도 타겟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2학년 3반의 담임교사였고, 하늘이가 4시 40분에 혼자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복도에는 혼자 있었을 거고요. 또 저희 딸은 선생님이 부르니까 당연히 갔을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이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저 아무것도 경찰한테 들은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부검 살인이니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검찰이 와서 부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그분이 학교 측 관계자 얘기를 들었을 때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6개월 정도 휴직을 했었고 12월 말에 복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48살 여자분이고요. 하늘이가 죽지 않아도 누군가 타겟은 됐을 거고, 하늘이가 어제 살았다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어플로 핸드폰 소리를 들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저는 그 안에 시카를 숨겨놓았다고 100% 확신하고,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학교에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고, 하늘이 동생이 2월 9일 날 생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줍니까? 2월 8일은 할머니 생일이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도 제가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영상이든 지면이든 마지막 문구에 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 라는 문구들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늘이 동생을 위해서 살아갈 거고요. 하늘이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친구들을 더 아껴줄 예정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 종교에 상관하지 않고 하늘이가 천국에서 뛰어놀 수 있게 10초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꿈이 장원영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를 장원영 걸 사달라고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장원영이 나오면 늦게 자더라도 본방사수를 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동생이 뽀로로를 보고 싶어도 무조건 장원영을 봐야 된다면서 모든 물품과 선물들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브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늘이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요. 아마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 선생님이 복직에 있을 때는 애들은 방학이었고요. 하늘이는 저번 주에 계약을 하고 학원을 계약하자마자 등록을 해서 지난주에 한 번 가고 어제가 두 번째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돌봄에 올라갈 때는
그 선생님은 담임이지만 나갔을 거고요. 돌봄교사님이 계셨겠죠. 근데 그분은 자기의 교실이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00% 그 동선과 계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 찾아다녔는데 하늘이를 못 찾았어요. 그거 여기서 장례식장 써있는 20m 거리입니다. 선생님들은 저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시청각실에 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근데 그 선생님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문을 심지어 못 닫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열었겠죠. 제가 알람 울리는 소리, 하늘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수십 번의 칼을 찔렸는데 그 소리를 잠깐만 귀 기울여줬어도 저희 하늘이는 많이 아팠겠지만 지금 별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선생님 복직해서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이죠. 또 저학년에 담임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가장 두려운 게 그분이 심신미약 상태로 형량을 조금 받을까 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식칼을 어디서 구합니까? 교실 열면 식칼이 있습니까? 해봐야 커터칼이겠죠, 애들이 갖고 다니는. 식칼을 구비하고 있었고 서랍을 열었다는 건 100% 계획법 범죄입니다. 하늘이는 제가 이제 출근을 좀 빨리 해서 7시에 나가는데 항상 6시 40분에 일어나서 문을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일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고